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요즘 되고 있는 키아프하고 지금 도쿄에서는 도쿄 겐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컨템포러리를 이제 그 어페어 겸 익스비션, 그러니까 전시회에 일본이 지금 현재 전심 전력을 가지고 지금 그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나라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틴 아메리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지금도 잠깐 여쭤보니까 이제 여행 가신 분들이 그닥 많지 않다라는 것은 거기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조금 저쪽 서유럽하고 다르게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는 그런 여행 코스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는 조금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라틴 아메리카로 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년이 되었든 아니면 그 이상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그쪽까지, 아프리카까지 가는 여정이 여러분들이 상징계에서 실제계로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여러분들한테 모티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프란시스 베이컨, 루시앙 프로이드, 그리고 그 익스프레션이라는 그 추상에 나오는 그 우리의 그 흐름에서의 본질, 죽음, 에로티시즘들이 고스란히 숨어 있는, 그때 말씀드렸던 그 바타유가 이야기하는 에로티시즘의 그 본고장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기에 다 그대로 숨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죠, 이거? 멕시코. 요거는 스페인. 스페인이 왜 좋았죠? 우리가 그때 여행 가면? 자유로웠어요. 자유로웠어요? 스페인 국민성이 좀 어때요? 지역마다 좀 달라요. 그리고 그 이슬람 문화와 유럽 문화와 교묘하게 섞인 듯 융합된 듯 뭔가 다른 듯 묘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국민성은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열정적이고, 또 노는 거 좋아하고 유럽이 보통 늦게까지 가게인 이런 걸 안 하는데 거기는 식사가 있어서 그렇지만 저녁 식사가 9시부터 시작되는데 가족 친척들하고 모여서 포도주 먹으면서 막 그 저녁을 9시부터 11시, 12시까지 늦게까지 대화하면서 먹는 거 좋아해요. 자, 그러면 예술은 우리가 알고 있는 회화, 음악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 거기가 왕정이 좀 오랫동안 지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술은 더 다양하게 못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주로 그 왕정에 충성하는 그 어떤 그 권력과 돈의 그 예술을 집중시켰기 때문에 다양한 면은 좀 없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책을 보고 머릿속에 넣은 거고, 실제로 내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하는 지금 예시가 아직 안 나왔어. 미술관에 갔을 때 그걸 보고 나니까 내가 파리에 갔을 때하고 다르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저는 사실 미술을 좋아하기 전에 스페인을 갔기 때문에 네, 의무감으로 약간 유명한 몇 군데만 갔지, 그때 미술에 관심이 없어서 사실 눈여겨보지는 않았던 것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가우디. 네. 그리고 성당. 가우디가 건축이 되게 독특해요, 그죠? 무슨 양식이죠? 그건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그건 가우디예요, 그냥, 그죠? 그럼 그 사람이 뭔가 뿌리가 있을 텐데, 그럼 스페인이 그러냐? 안 그렇잖아요. 이슬람하고 또 다르죠. 그라나다하고, 알람브랑 궁전하고, 세비야 성당하고도 다르고. 그쵸? 독특해요. 자, 그 독특함이 왜 나왔을까라는 거 이제 한번 보죠. 자, 스페인을 우리가 딱 갔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요 도시가 NYC, 뉴욕. 이걸 왜 가지고 왔느냐 하면, 얘도 뭐다? 식민지죠. 그쵸? 같은 식민지. 얘가 얘들보다도 뒤에 식민지. 얘가 더 먼저 돼서 페루, 그리고 멕시코 시티,
아. 근데 다르잖아요. 근데 얘가 먼저 식민지가 됐네. 야, 얘 식민지는 영국, 프랑스, 두 개 인디아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네들의 인디오 아메리카의 원주민. 얘들도 인디오 아메리카 원주민 다 있었고, 근데 얘는 뭔가 문명에 대해서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인디오. 얘들은 잉카 문명,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 그죠? 우리 배웠잖아. 다른데 지금 현재 보니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자본주의에 만들어져 있는, 그럼 얘가 얘보다 100년 앞선 나라. 자, 100년 앞선 나라라고 하면 르네상스 1500년. 자, 그때에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다시 되살려보면 콜럼버스 1492년 레콘키스타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그거는 길게 이야기 안 할게요. 스페인에 관련된 이야기는 공부하시면 되니까. 그때 무렵에 콜럼버스가 스페인 쪽으로, 남미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지동성, 천동성,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코페르니쿠스의 발상. 그리고 마젤란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마르코 폴로 나왔다, 그죠? 마르코 폴로는 같은 사람 아니에요? 100년 앞선 사람. 1250년 단테에 썼던 사람하고 비슷한 나이. 이 사람은 어디로 간다? 내륙을 통해 가지고 저쪽까지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아닌 사람. 자, 콜럼버스가 작용을 했는데 1492년이란 말이에요. 그 메리 플라워의 제임스타운이라는 게 뉴욕에 먼저 만들어지고, 다음에 메리 플라워를 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퓨리티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순수로 인한 청교도들이 또아리를 털죠. 거의 보면 한 100년 이상 차이가 났죠. 근데 그때 스페인은 영국보다는 월등히 잘 사는 나라. 스페인이 월등히 잘 사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카를 5세와 헨리 8세는 비교가 안 됐어. 단지 영국이 필리프 2세가 되고 엘리자베스하고 둘이 싸움이 한 붙죠. 예. 여기에 무적 함대의 스페인이 엘리자베스한테 개박살리 하면 나죠. 그거 딸랑 졌다고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가 그렇게 차이가 날까? 아니란 말이죠. 그때도 아직까지는 스페인은 막강한 1등 군대였단 말이에요. 1등 나라였어. 제일 잘 살았어.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미국과 얘들은 이런 차이가 나냔 말이에요. 한번 이야기해 보시는 분.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상상인데요. 예, 상상 좋아요. 그냥 스페인의 이렇게 언뜻 이렇게 주어지는 거다 보면은 너무 광신적인 그 종교 그런 것들이 너무 심했고, 그러니까 물론 이슬람 그쪽도 있지만 그게 그 자기네가 카톨릭을 지키기 위한 그런 거에 대한 광신과 그걸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죽이고 막 이런 종교적으로 탄압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상급 계층에서 그런 걸 하더라도 그게 국민 정서들이 그걸 안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버리면 하다가 못하고 성공을 못할 텐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엄청난 압제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막 저항을 하면서도 또 결국은 다 굴복해서 그런 시간이 너무 강하고 끝까지 그걸 지키려고 해서, 그러면 그런 고통과 막 종교로 인해서 다 죽이고 마녀사냥하고 이런 게 제일 끝까지도 남아있었고, 그게 너무 많이 죽였다? 통제했다? 네, 막 그래서 거꾸로 그러면 영국 갈게요. 네, 근데 영국의 명예혁명에 가서 네. 단두대 제임스 헬스 죽이고 다 죽였단 말이야. 누가? 크로멜이. 아니, 근데 그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뭐 새벽 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상상했을 때는 그런 게 너무 득세하니까 숨죽여서 어떤 국민성이 숨죽여서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다른 독특한 뭐 투어를 하는 수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쨌든 남들에게 나오지 않는 너무 압제를 하니까, 왜 우리가 아스팔트에 꽃이나 뭐 이런 게 하나씩 이렇게 있기가 자라듯이 그런 식의 어떤 남들과 다른 민족성이나
그런 성격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오케이. 상상 좋은데, 자, 오늘 강의 듣고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역사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오늘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네. 오케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들어갈게요. 오케이.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Yes. 뉴욕 갔을 때는 뉴욕은 되게 살기 뻑뻑했어요. 아하. 왜냐면 다 진짜 막 경제 뭐 이렇게 그런 거 되게 핫하고 되게 돈이 비싸고 막 그런 데였고, 스페인 갔을 때는 뭔가 느낌이 나 분명히 여기 온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왜 얘네 독일 사람 같지? 슬리퍼 뚝뚝뚝뚝 끊고서는 다니면서 좋았고, 그리고 약간 원래 시에스타라든지 그런 게 되게 누가 와든 웰컴해서 같이 먹고 즐기고 이렇게 됐고, 메시 경기를 보러 갔는데 너무 열광적이다 못해 생각했어요. 이게 막 그 말씀드렸듯이 너무 가난하지 않잖아요. 오케이. 비옥하잖아요. 중간중간 들어갈게요. 네. 미국에서 축구 보셨나요? 아니, 미국에서 LA 다저스에서 나오는 야구 보셨죠? 그 야구하고 스페인의 축구하고 어떤 느낌이 달랐어요? 그 되게 중요해요. LA 못 가서 그 세를 메리너스 그 이치로 경기를 봤었는데 그때 느낌과 여기는 약간 야만적이죠. 이게 되게 야만적. Absolutely. 그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믿을 수 없을 만큼. 보면 그게 진짜요. 그래서 그거보다 지금 장인성을 즐기는 그런 어떤 Absolutely. 것 같아요. Absolutely.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인간들이 저렇게 자, 이제 요거는 잠깐 그 2절은 나가지 마. 2절은 제 강의를 다 듣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파악을 하고 나름대로 이 책을 다시 한 번 더 읽고 그 다음에 공부해서 살을 붙이세요. 예, 그 여러분들이 할 몫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세상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철학을 제가 강의해 왔던 거에다가 더 쉬워서 나오는 최종 완결판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야만성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키워드예요. 이 푸에탄스에서 나오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야만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메리 플라워가 뉴욕에 갔어요. 암스테르담부터 시작해. 걔들이 이제 네덜란드도 먼저 간 애들도 많죠. 그렇지만 어떻든 이제 걔들이 갔죠. 근데 그 친구들은 누가 갔어요? 청교도 또. 먹고 살려고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내가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박해받고, 왜냐하면 청교도는 국교도 싫어하고 개신교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이상향을 만들려고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청교도는, 그리고 그쪽에 있는 유럽 사람들은 이 남아메리카가 유토피아였단 말이에요. 왜? 누가 그래 만들어놨느냐면 마르코 폴로부터 시작을 해서 콜럼부스, 미젤란이 그래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르네상스는 과학이 막 발견돼 가지고 지구가 돌기 시작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들이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데가 다른 데는 다 해결이 됐고 저쪽에 중국 쪽에 있는 훈족들도 오고 게르만족도 다 봤단 말이에요. 이슬람도 다 보고 걔들 인간성을 다 봤지. 왜? 십자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저 밑에 투르키까지 갔다 왔단 말이에요. 안 본 거는 아프리카하고 남부 아메리카를 안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자라고 해서 갔는데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 둘이가 다른 나라의 경로, 경제 이런 것들이 다른 시스템으로 가는지는 그냥 일렬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냥 굵직굵직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이런 구글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걸로 이해를 해버리게 되면 1, 2, 3, 4, 5, 6, 7, 8, 9, 10 중에서 하나만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보면 연결이 안 돼요. 이거는 그때 그 얘기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되게 이렇게 그 사람들은 되게 잘 놀고 뭐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일부분은 설명이 되는데 일부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을 뿌리부터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남아메리카에서 무슨 현상이 생겨 있고 왜 지금 현재 내전이 많이 생겨 있고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가볼게요. 이 도시가 어때요? 지금은 약간 우리 광화문에 고궁도 있고 성당도 있고
궁전도 있고, 자, 미국에 가면 궁전, 그 사람들은 궁전 하나 지으려고 난리를, 내셔널 갤러리도 그래 짓는단 말이에요. 왜? 없으니까. 왕조가 없어, 그 사람들이. 다 있는데. 네. 그게 결핍에 따르는 욕심이죠. 자, 요렇게 돼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따스해요. 이런 거 보면, 그죠? 아. 제가 왜 남아메리카를 이제 눈독을 들이느냐 하면, 저도 솔직히 말해서 역사 공부를 할 때에 식민지 딱 끝나고, 그냥 콜럼부스라는 사람이 그랬구나라는 것만 알았죠. 근데 멕시코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됐고, 페루가 어떻게 됐고, 쿠바 별로 관심 없었단 말이에요. 왜? 거기 갈 일도 별로 없고, 비행기 타기 너무 어려워. 이틀을 타니까, 이거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간혹, 제가 저번에 미국의 아리조나에 갔을 때 이제 그 히스패닉한 스페인 계통 사람을 봤는데, 그때 그게 제가 스페인 갔을 때 하고 그 느낌이 너무 비슷해서 되게 이미지가 좋았어요. 근데 실제로 저쪽 라틴 아메리카에 갈라 그래? 그거는 별로 볼 일도 별로 없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컨퍼런스도 별로 없고, 관광도 뭐 그닥. 근데 이걸 하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뜨고 있는 컨템포러리에서 이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다면, 헤르난 바스. 자, 이 사람이 쿠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뉴욕이나 이런 데 가보면 컨템포러리에 반은 흑인이에요. 그죠? 그리고 반은 흑인인데, 흑인 아닌 약간 라틴 아메리카 같은 사람 있죠. 그게 하이브리드 혼용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요번에도 그 나잖아. 브래드 포든가? 자기가 헤어드레서 있는 그 머리 하는 만지는 사람인데, 자기 엄마가 그 헤어 디자이너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림, 65 키아프라고 이제 거기서 최고 찍었다라는 그 그림. 그런 거. 이런 사람들 보면, 흑인은 니그로는 아닌데, 그거 보고 애프로 아메리카라 그래요. 애프로 아메리카. 노예선을 통해서 노예 무역을 했으니까, 라틴 아메리카가. 자기네들은 원래 안 했어. 할 필요가 없었지요. 자기네들은 원주민이 있었는데, 누가 들어오면서? 스페인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볼게요, 이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림의 내용을 보니까 뭔가 달라요. 베이컨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얘들은 성 정체성부터 그 안에 있는 굉장히 억눌려져 있는 비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무심하게 받아내요. 우리가 뭔가 슬픔이 있으면 막 슬픔을 끌어올리잖아, 이게.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감정에 너무 충실해요, 이게. 근데 얘들은 딱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식이 너무너무 무심함이, 마네에서 나오는 무심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르난 베스, 이 사람 리만 머핀에 왔죠? 이 사람 그림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불필요한 것과 필요한 것.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는 심령이 어떻고 공이 어떻고 죽음이 어떻고 이야기하잖아요. 얘는 불필요한 것과 필요한 것을 딱 두 개로 이양 대립을 시켜요. 보면 아트는 뭐죠? 라이프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그냥 받아낸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 작품들 유명한 있었잖아요. 눈빛이 정말 특이했어요. 그렇죠? 네. 차가운 건지 독사의 눈인지 아니면 체념의 눈인지, 이렇게 막 이쪽에서 보고 저쪽에서 보고 2층 올라가다 다시 내려왔을 때 봤을 때 저 눈을 다 틀리게 그린 것 같기도 한데 되게 쉽게 그린 것 같은데, 그렇죠? 눈빛이 너무 이상했어요. 여기 물고기인데요. 물고기를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 너무 쉽게 이해가 돼요. 저 같은 머리가 나쁜 사람도. 물고기를 박자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데 박자하면 어떡하냐라는 거야. 그걸 이렇게 쉽게 표현해. 우리 같으면 많잖아, 이게. 그런 거예요, 그림은. 왜? 그렇게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림이. 그쵸? 심플하잖아, 나오는 내가 이 메신저가,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아주 진솔되게 아주 쉬운 방법을 택하면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또 하나 볼게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게 노인과 바다에서 금방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해보세요. 이쪽 뒤쪽에 있는 그냥 선반에서 이렇게 보는 장면들, 이런 하나하나가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보통 느끼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예. 이거 말 안 해도 이제 지금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사람은 아실 거예요. 그죠? 예. 보보스하고 또 이거하고 달라요. 이 사람은 멕시칸이에요. 비슷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요번에 우리 지금 왔잖아요. 키아프 때. 요번에 뉴욕에서 하고 있는 그 파티, 그러니까 아트 파티라는 데서 이제 되게 큰 파티예요. 이게 얘들은. 그 보니까 되게 자유로워요. 우리 키아프나 우리 갤러리나 PKM이나 이런 데서 보는 거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한박웃음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를 폄훼할 생각은 없어요.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이것만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볼게요. 그리고 대부분 약간 멕시칸,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약간 니그로가 아닌 그냥 라틴 아프리카, 아메리카 비슷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인종들이 상당히 많죠. 소수민족에 대한 배려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트 파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데서, 반스나 이런 데서 후원을 해요.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서로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가서 만나서 그냥 어깨동무하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야, 네 그림 그거 어떠냐. 근데 우리는 나중에 딱 한 점만 내가 가져왔는데 키 앞에서 빨간 딱지를 딱 찍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거 내 거라고. 그걸 찍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 진지한 그 모습에서 저는 오히려 비애가 느껴졌어요. 자, 이 사람 둘이는 백인이에요. 그쵸? 이 사람들에서 지금 현재 예술계를 쥐고 흔드는 인플루언서는 흑인이나 라틴 아메리카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앞으로 포텐셜은 넘어간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라틴 아메리카가 다시 서바이벌 할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시즌들을 이제 막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우리 컨템포러리의 공이라고 봐요. 우리 유튜브 하기 전에는 이런 거 한 명도 없었어요. 요즘 유튜브 보면 철학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막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3년 있으면서 이제 4년 접어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오는 순기능이라고 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열심히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부분이에요. 이제 이게 9월 22일 날 해야 될 그건데요. 요 사람 하나하나 섹션에 20분 소비해요, 내가. 20분 동안 어떻게 현대 철학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조금 아쉬워요. 아직 한국이 요런 거는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주목하세요. 이게 리파 딕 마우슨강 뭐 하는 데에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가지고 있는 이게 그룹핑인가 봐요. 젊은 현대 미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이 양반들의 그룹들이 꽤 많은가 봐요. 연구하고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술을 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기분 되게 좋았어요. 이런 스타일로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나중에 그림이 나오겠지만 멕시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민중 미술이라는 거 있죠. 우리 옛날에 1980년대 그런 그림들. 그래도 뭐 그기든 어떻든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사유와 함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철학과 예술은 같이 가는 패럴리즘을 같이 가지고 와요. 자, 키아프 볼게요. 이거 얼마나 멋져요, 이게. 우리 보통 전시할 때 프레임 붙여가지고 이렇게 못으로 꼽잖아요.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 아이디어 되게 괜찮잖아요. 미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아모리 쇼 할 때도 그때 이렇게 했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전시하는 게 되게 독특하면서도 즐겁잖아요. 칼라도 그렇고. 자, 요번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트 페어라는 것 자체는 어떻든 마켓이지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마켓이라는 것 자체가 안타깝지만 그 작년, 재작년에 우리 그때 피카소하고 등등 있었던 그림들이 뭐 500억부터 시작해서 600억짜리 막 들어왔는데 안 팔렸어요. 우리 한국은 그 사람들이 파악을 해버렸어요. 5억에서 10억 사이. 그것만 팔린다. 다 철수해버렸고, 그래서 요번에 계엄 딱 문제 생기고 난 뒤에 그 외국 사람들 거의 한 3분의 1인가? 안 돌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키아프가 그 프리즈를 많이 점유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트페어가 이제는 옛날 우리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에 SNS가 없었을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상당히 귀여운 맛도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순수한 한목적성보다는 비한목적성,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상황으로 순수성을 가지고 많이 접근을 했는데 이제는 너무나 눈에 띄는 물건 파는 듯한 이런 것은 굉장히 지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그런 데가 없습니다. 일본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아트 페어라는 것보다 아트 익스비션 앤드 그리고 컨테스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트 바젤, 파리스, 그리고 아트 대만도 하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그 교토, 타이페이가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얘들은 독특하게 거리에서 하는 것들도 막 생겨요, 이제부터. 이제는 제가 나중에 여기에 나올지,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에드워드 호퍼예요. 이제 거의 죽기 직전에 이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히스는 와이프도 화가죠. 수채화. 네. 자, 이 사람이 신교수예요. 이게 탈신성화가 되어 가면서 어느 힘의 논리에 지금 잡아먹히고 있대요. 한국의 미술이. 아까 이제 그 책이 그 내용이에요. 돈과 욕망의 즉각적인 충족이 우선시되는 그런 문화 속에 지금 점차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SNS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홀홀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이 부분하고 여러분들은 싸워야 돼요. 그게 예술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일 거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미술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미술에 관련되어 있는 이렇게 해서 몇 년도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한스 홀바인이 몇 년도 뭐 뒤에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예술을 뭐 누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 나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곰브리지 책을 읽으면 돼요, 그냥. 그 곰브리지를 강의하는 사람이 김성모라는 예술평론가가 있어요. 이분이 파라에서 공부했고 이렇게 온 사람이 있어요. 저번에 강릉에 있는 소울 미술관에 관장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현재 대단히 강의를 잘해요. 그 사람은 곰브리지 책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철학을 같이 섞어서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심 교수나 우리 같은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김성모 교수가 그런 강의할 때는 반드시 한 번씩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 요게 도쿄 겐다이 익스비션이에요. 도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컨템포러리 전시회예요. 그런 말씀 안 하고 그냥 가실 때요, 우리는. 조심히 잘 갔다 오세요. 네네. 네네. 자, 이 사람이 컬렉터라는 작품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중요하지는 않겠죠. 어떻든 훌륭한 말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 이분은 우리나라 화가일까요? 우리나라 화가 중에 여성분 중에 저렇게 활짝 웃는 분을 보셨나요? 저번에 우리 어디죠? 무슨 선제? 그 한옥으로 되어 있고 보자기 사서 하는 분 있잖아요.
천혜원. 그 김수자님인가요? 네. 그분 이렇게 인상 보셨어요? 단아하고? 그쵸? 아주 단아해요. 네. 더 단아하려고 노력을 해요. 아, 더 단아하죠. 자, 이분 볼까요? 이분이 요번에 도쿄에서 아트페어 대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전시회에서 그 왔다 갔던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상을 주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사인 받고 막 이렇게 점 찍고, 우리는 도슨트가 설명하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돌아가면서 전부 다 막 도슨트가 한 수십 명이 와가지고 유튜브 찍고 막 난리가 났지요. 근데 얘네들은 작가가 그림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이 일본이죠. 네. 조용해요. 이 사람 누굴까 아실까요? 발티스야. 프랑스 발티스. 약간, 오케이. 그 와이프가 누구죠? 이 사람이에요. 일본인이에요. 평생 죽을 때까지 옆에서 스포트 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또 있죠? 백남준이 와이프? 네. 일본 사람들이요, 되게 잘해요, 이런 거. 예술인이에요. 조용하게요. 이게 되게 밝죠? 작품은 한국이나 비슷해요. 한국도 되게 잘해요. 그죠? 네, 갈수록. 갈수록 많이, 여기 보면 되게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념 미술 같은 거 되게 많이 해요. 한국은 개념 미술을 언제 하느냐 하면 꼭 누구한테 스폰을 받을 때, 현대자동차, 금호타이어, 대기업에서 안 하면 안 해요. 돈이 안 되잖아. 근데 얘들은 그냥 타이어 이런 거 하나 가져와요. 그러니까 뭔가 이 장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예술의 장. 오케이. 자, 여기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이거 얘들은 똑 하고 나면 도쿄 겐다이라고 하는데 꼭 강의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루에 온종일 묻고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요. 네, 여기 보면 발제, 현대미술에서 탈모더니즘에 의해 가지고 동시 시대성은 14시 10분부터 14시 30분까지 얘기하라 그러면 20분 동안 뭘, 안녕하세요, 저 김정수입니다. 여러분들께 오신다고 고생하셨는데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10분. 탈모더니즘을 뭘로 설명을 할 거예요? 오케이? 아, 이 사람 멋진 사람이에요. 백남준 제자예요. 우리 한국에서 유일한. 홍대미대 나와가지고 미국 스카고 대학에서 개념 미술 앤드 그리고 퍼포먼스 아트 그리고 비디오 아트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마크 로스코예요. 네. 마크 로스코는 예술은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요. 요즘 소수 나라에 대한 소수 민족들이 장난 아니게 컨셉이 되게 강해져요. 왜 그러냐면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뚫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트 브루트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장 뒤비페 같은 경우가 아트 브루트인데 정규 교육 과정을 밟지 않은 사람을 아트 브루트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의 그림들이 월등히 괜찮아요. 이 사람은 자카르타의 캄풍이라는 사람인데 공동체가 없는 개발은 실패했다라고 하면서 큰 건물에 대한 비난을 엄청나게 퍼붓기 시작을 하고 프리츠커상을 받아요. 이제 이런 걸 줘요. 어떤 그림, 어떤 설계냐면 이게 바뀌기 전에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아주 우리나라에 보면 더러운 건물이었죠. 우리 같으면 뭐예요? 확 부숴버리고 재건축해가 아파트 50층 막 올려버리잖아요. 그쵸? 얘들 뭐 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냥 똑같이 그대로 놔두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인도 차이나에서. 공동체가 같이 돌아가는 숨쉬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건축가들은 대한민국의 강남을 가장 더러운 도시, 가장 악마적인 도시라고 얘기를 해요. 공원이 없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는 대중적인 어떤 플레이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것들끼리만 먹고 사는 사회.
근데 죽어도 거기 들어오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서 강남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뜨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나라. 그네들이. 우리들만이 알고 있는. 왜? 돈 벌어야 되니까. 자, 요즘 뜨고 있는 화가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다 일일이 못하겠으니까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런 걸 가져오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요즘 뜨고 있는 화가에 대해가 미국이나 유럽 가서 계속 볼 수가 없어요. 그 SNS를 또 열심히 보는 분들도 아니고 저같이 보는 사람들은 이런 화가라는 것을 보면서 그림을 계속 보면서 이 벤틸레이션식이란 말이에요. 감정의 기복, 폭을 색상이나 이런 기법 이런 것들을 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 무수한 사람들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괜찮은 사람들만 제가 셀렉션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이게 지금 현재 네팔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PKM이라는 갤러리에서 신인 작가를 해서 전시회를 열어주는데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PKM 갤러리 요번에 한번 가보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그림 여러분들 봤죠? 예. 그 피슬러라든지 이런 이상한 괴기스러운 이 판타시 그림이 미국에는 유명했어요. 이런 그림들이 요새 165억씩 막 해요. 185억 막 낙찰되고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그림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매지컬 사실주의라고 해가지고 마술적 사실주의의 대가인 나라들이 라틴 아메리카예요. 그러니까 뉴욕이나 이런 베이스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걸 존재를 왜 가지고 나왔냐면 요즘은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잠깐 어느 회원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가벼움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 가벼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말을 닫아버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간혹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이제 들어갑니다. 제목을 그림자의 왕관이라고 적었고요. 여인의 향기. 이 두 사람은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런 말하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구글에 서치해봤어요. 해보니까 없어. 특종이 특종. 제가 이 제목을 네이밍을 그래서 프라도 미술관에 이걸 줄까 내용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마지막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줘도 돼요. 내가 그쪽에다가 안 줄게요. 자, 오늘은 여인의 향기라는 제목을 썼고요. 그림자의 왕관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고요. 이 두 사람을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설마 아시는 분은 없겠죠?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은요? 근데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예. 콧매, 이런 거 되게 비슷하게 생긴 눈.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름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 같은 나라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그건 얘기할게요. 가볼게요. 국제 갤러리 한번 가보세요. 이 사람이 드로잉 했는 그거 하고, 글자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는 것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이제 페이드 아웃 되면서 이제 자기가 뭔가 작품을 만들 때에, 그것은 내면에서 울려 나오면, 이건 장난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일본어로 이야기 드리는 분이 모네잖아요. 수련. 그거는 자기가 이때까지 왔던 그 회안에서 그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없어져가는 그런 인상에 대한 그런 것들, 빛으로 인해서 막 사라져가는 이런 것들을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이 사람이. 물감으로. 어떤 데는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림도 그렸고 연작도 그려보고 별것 다 했다가 이제서야 그 사람은 그걸 느끼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추상 표현주의라고 이야기 안 하고
인상주의라고 이야기해요. 인상추상주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때의 그런 것들이 이 사람한테도 묻어나와요. 그래서 정말로 훌륭한 그런 대가들한테는 마지막 작품 같은 거는 꼭 보세요. 자, 요거 보셨다, 그죠? 네. 이건 뭘까요? 누굴까요? 오케이, 맥스밀리안. 맥스밀리안이 누구예요? 오스트리아 왕. 오스트리아 왕자. 황태자는 아니고, 황태자라 하면 황제고, 프란츠 요세프의 누구다? 막내 동생이다. 와이프는 그것까지 알 수는 없다, 그죠? 샤롯테 혹은 카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에서 시집 왔느냐 하면은 벨기에에서 시집 왔어요. 볼게요. 자, 요거는 어디서 보니까 되게 이사벨라 비슷한 냄새가 나요. 포르투갈 여자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옛날에 펠리프 할 때 내가 한번 이야기했죠. 요거는 페르디난드 3세, 요거는 이사벨라 여왕, 이사벨라는 카스티아, 페르디난드는 아라곤. 그쵸? 결혼했죠? 예. 네. 결혼하게 된 배경이 뭐 복잡한데 그거는 재미난 건데 그건 굳이 야사라서 이야기 안 합니다. 요렇게 결혼을 했어요. 요렇게 났어요. 요거는 비슷하죠? 엄마하고. 희한하죠, 그죠? 딸. 이건 약간 후아나 공주. 요거는 후안 왕자. 누구? 아까 이제 거기에서. 아라곤 카스티아 왕국. 자, 요거는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얼굴이에요. 맥스밀리안. 신성 로마 제국. 그죠? 신성 로마 제국이 누구하고 결혼을 한다? 부르고뉴 여공작하고 결혼을 해요. 그때 이야기는 다 잊어버렸죠. 뭐 몰라도 돼요. 그건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또 나라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요게 펠리프 2세. 예. 선량하다, 미남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선량. 요거는 여자, 예. 여형제 하나 낳죠. 그러니까 얘는 아까 제가 보여줬던 얘 있죠. 얘하고 결혼을 해요. 누구하고? 후아나 공주하고. 후안 왕자는 한 번 결혼하고 두 번 결혼해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얘가 또 일찍 죽어. 20몇 살에.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왕자가 없어. 계승자가. 그럼 누구? 얘의 남편이 누구? 얘였잖아. 이놈. 이게 펠리프 1세라. 그 펠리프 1세는 누구냐면 맥스밀리안의 아들이에요. 그럼 얘는 어느 나라에다? 스페인 애들, 카스티아, 아라곤하고 관계 있어 없어? 없어. 신성 로마 제국엔 독일에 있는 애예요. 그럼 얘의 아들이 카를 5세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카를 5세는 어느 나라 사람이다? 어느 동네 사람이다? 신성 로마 제국 사람이에요. 그 스페인에는 안 왔어. 바깥쪽에서 28년을 살았고 스페인 말을 못해. 그러면 스페인에 내가 왕이 돼서 왔는데 여사무사에 너 죽일 놈 살릴 놈 그랬는데 저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아까 이사벨라고 이런 사람들은 다 말 잘하잖아. 후안 공주는 스페인 사람이니까. 그럼 얘들 다 죽었네. 그럼 카를 5세가 왔네. 그럼 카를 5세 올 때 얘가 혼자 오나? 아니지. 지 친구들 그 동네에 있는 신성 로마 제국 애들 다 데릴 거 아니야. 네덜란드하고 벨기에 있는 애들을. 그럼 얘들은 말을 못하지. 그러면 밑에 있는 애들 다스릴 수 있어 없어? 못 다스리잖아. 그런데도 희한하게 카를 5세가 있었을 때 엄청나게 컸단 말이야, 이게. 그게 왜 컸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없어. 이건 이제 지금부터는 제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자, 요건 누구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프란츠 요세프의 막내 동생인 맥스밀리안이에요, 얘도. 아까 제가 있던 펠리프 1세의 아버지도 맥스밀리안이었고,
얘는 저쪽 합스부르크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의 마지막 황제인 시시 남편이 누구다? 프란츠 요제프의 막내 동생이란 말이에요. 아, 막내 동생. 아까 저거 비슷하게 생겼다, 그죠? 그 요거는 약간 뽀샵했고, 그쵸? 예. 사진 보니까 요렇게 돼 있고, 실제 사진이고, 요건 어느 나라 공주? 벨기에 공주. 그러니까 얘들이 조지하고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할 때 비렐름이라고 있어, 독일에. 비렐름하고도 결혼하고 이런 식으로 막 섞어 뿌리니까 비렐름은 이 사람의 사촌 오빠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돈. 벨기에를 확 쳐버린단 말이에요. 누가? 독일이. 그러니까 확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 남편이 시시처럼 이쁘잖아, 이 여자도. 그러니까 질투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도 황제로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이제 전쟁하다가 막 이렇게 독립하면서 그쪽에 있는 왕당파들이 야, 우리나라도 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왕을 추천을 누구한테 하나? 나폴레옹 3세한테 한다. 이제 머리 복잡해진다, 그죠? 나폴레옹 3세는 누구냐면 나폴레옹의 조카지. 그 사람한테 하나 추천해줘 라고 하니까 얘를 추천해줬단 말이에요. 그 얘를 추천해가 딱 가가지고 뭔가를 하다가 엉뚱하게 도장 잘못 찍다가 얘가 처형이 당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후아레스라고 멕시코 장군한테. 그게 맥스밀리안의 화형식 내지 처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됐어요? 이제 그건 다시 한 번 더 나오니까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게 누구다?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돼요, 여러분이. 요거 아까 맥스밀리안. 요거는 부르고뉴 공주. 그쵸? 부르고뉴 공주. 자, 그러면 부르고뉴가 지금 어디다? 벨기에다. 그럼 맥스밀리안 아까 제 걔의 샤를하고 샤롯떼가 어디라 그랬다? 벨기에 공주라 그랬잖아요. 얘하고 얘가 같은 집안이잖아. 맥스밀리안하고 맥스밀리안은 같은 집안이잖아. 그러니까 맥스밀리안이 스페인을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스페인을 접은 게 누구다? 합스부르크의 마지막 황이 프란츠 요제프하고 맥스밀리안 1세가 처형되면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은 맥스밀리안이 만들었고 맥스밀리안이 문을 닫았다는 얘기가 된다. 그리고 공주는, 와이프는 둘 다 부르고뉴 벨기에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걸 발견해냈단 말이에요. 이 중요성을 모르죠,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는 프라도나 현대미술관에서 이거 써먹기에는 세상에 이렇게 좋은 큐레이터를 써먹을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맥스밀리안에서 1세, 맥스밀리안 1세로 끝나는 거. 그리고 왕비, 공주, 벨기에 부르고뉴. 아우, 괜히 떠들었네. 자, 요건 아까 얘기했던 펠리프 1세 이제 나오고 카를 5세 막 나오고. 자, 요건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건 어디 거다? 스페인. 누구? 카를 몇 세? 페르디난도 7세. 자, 요건 이제 나중에 고야가 나올 때 그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게 누구다? 요게 고도이하고 친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쵸? 샤를 4세의 부인이죠. 요게 누구냐면 루이 15세의 딸이에요. 근데 이거는 얘들이 나중에 또 나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콜럼버스가 이제 어떻든 그 레콩키스타를 만들잖아. 이사벨라하고 페르디난도가. 그래서 저쪽에 있는 무어를 쫙 잡아먹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헷갈리니까 얘들이 왕이 되었을 때의 그 전에를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이제 아까 제 항해할 때 4번에 걸쳐가지고 이제 카리브해를 들어가는 그 장면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거 전에 빨리 돌리고 해서 자, 요거 한번 볼게요.
그리스 제국 알죠? 그리스 반도, 여기 이탈리아, 마케도니아부터 시작해 쭉 이만큼 다. 이게 누구다? 알렉산드로 대왕이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리스 제국. BC 몇 년 전부터? 거의 1500년부터 시작해서 찢고 뽑고 이러면서 여기에 스파르타, 아테네 문명 등등등등 있다가 여기에 BC 400, 500년 전부터 이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쭉쭉 내려오는 터에 이때 로마 쪽에서는 로마 제국이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 그러니까 마이너스 500년부터 로마는 서서히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500년부터 그리스는 서서히 없어지고 얘들이 다시 잠식이 당해서 이렇게 넘어간다. 어떻게? 로마가 전체를 다 잡아먹는 이걸 로마 제국이라고 한다. 여기를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똑같잖아요. 먹은 거나. 그죠? 그러면 요때 로마가 먹을 때가 이게 어디다? 스페인. 먹었죠? 그러면 얘들이 이거 먹기 전에 원래 원주민이 있었을 거 아니야. BC 1500년 전에. 그때의 이베리아 반도라 그래, 여기 보고. 그럼 여기 있는 원주민을 이베리아 켈트인이라 그래요. 거기는 영국에서 켈트인들이 살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거는 정설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베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요때 비슷하게 BC 1500년 알타미라 동국에 있을 때, 만 얼마 전부터 시작해서 후기, 구석기, 후기, 신석기 쭉 오는 그 시절에 있었을 때에는 이베리아인과 유대인과 같이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얘들이 이제 막 돌아다니잖아. 그러니까 그때 또아리를 제일 먼저 턴 게가 이베리아 반도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로마한테 잠식을 당하기 시작을 했어요. 로마가 확 들어가가지고 그 스페인은 로마에 굉장히 충실하게 됐어요. 그때 나오는 이 이베리아인의 특징이 아까 얘기했던 그거란 말이에요. 되게 자존심 강해요. 얘들은 농어민 쪽에 있는 농족의 농토에 대한 것들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도 스페인 가게 되면 거의 60, 70%가 올리브 등등 양 이런 것들 키우는 목축 산업 하잖아요. 그렇죠? 가보면 다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진심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리고 또한 굉장히 강해요, 자존심이.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걸 참지를 못해.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고야의 1810년도에 그때 전쟁이 나가지고 총 쏠 때, 프랑스에서 총 쏠 때 막 그냥 덤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죽는 거 이런 거 겁 안 내요. 고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스페인 쪽에서 쓰고 있는 역사라고 보면은 굉장히 조금 이게 이 뭐라 그럴까 약간 선전하는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은 멕시코 쪽에서 쓰는 역사가기 때문에 100% 믿어도 된단 말이에요. 고야하고 이 스페인 왕국에 대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자, 로마가 망한다, 그죠? 로마가 무슨 로마 있어요? 동로마, 서로마 있다. 그쵸? 네. 왜 만들어졌다? 동로마, 서로마가? 콘스탄티니우스가 313년도에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형제끼리 짜게 해가지고 서로마, 동로마 줬죠. 그때 서로마가 더 셌어요? 동로마가 더 셌어요? 동로마가 월등히 강했어요. 근데 이제 서로마가 같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300년도 정 무렵에 이제 갈라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바로 472년도에 서로마는 아작이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게르만족의 이쪽에 있는 게르만족이라는 것 자체가 잭슨족, 롬바르드족, 프랑크족, 부르곤드족, 반달족 다 합쳐가지고 게르만족이라 그래요. 게르만이라고 해서 독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게르만족이 얘들은 이 로마 제국이 워낙 크니까 얘들은 용병으로 썼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이. 요런 변방에 있는 여러 어떤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얘들이 막 침략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로마가 이쪽 애들한테 해가지고 야, 내 돈 좀 줄게. 너 와가지고 경비 보초 좀 써라고 해가 게르만족들을 썼다고. 근데 쓰다 보니까 로마 제국의 어떤 피폴 그리고 약점 같은 거 잘 알잖아. 그쵸? 그 얘들이 이제 뭉쳐가 돈 좀 누가 뒤쪽에는 훈족이 있단 말이야. 야, 가가 건드려봐.
그래가지고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하면 롬바르드족은 이쪽으로 해가지고 쭉 내려와가지고 이탈리아 쪽으로 내려가고, 동고트족하고 이쪽에 있는 스고트족은 일로 와가지고 이탈리아 갔다가 이쪽은 일로 와가지고 스고트 왕국을 만들어요. 어디에? 이베리아 반도에. 그 야만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를? 이베리아인들을 물리치고 스고트 왕국을 만들어요. 그 얘들이 이거 만들고 난 뒤에 얘들도 끝까지 못 갈 거 아니에요. 로마는 없어졌으니까. 없어지고 난 뒤에 요 근방에 있는 아라곤하고, 여기 바르셀로나잖아요. 그죠? 아라곤. 여기 카스티아. 여기 안달루시아. 그죠? 그럼 이쪽에서 이제 나라들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베리아인들이, 나라를 갖다 새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저것들이 나라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게 레콘키스타란 말이에요. 그 전부터도 계속 하고 있어. 근데 하는데, 이 스고트하고 내가 아까 누구 살았다 그랬어요? 유대인 살았지. 그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기, 너희 이놈의 새끼들 때문에 스고트라는 놈, 이런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니까 너희 새끼 죽여버릴 거야 라고 누가 얘기한다 하면 이쪽에 있는 이베리아인들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봉건 제도에서 봉건 영주 있는 애들이 뭉쳐서 그리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왕따시키겠지, 유대인을. 그 유대인이 헐놀이요. 이쪽에다가 이야기해가지고, 야, 무어, 너 들어와. 이러네. 무어족한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지브롤티 해협을 통해 들어올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이슬람이 훨씬 더 편해요. 기독교인보다. 왜? 기독교인들은 얘들 보고 배신자라 그러잖아요. 로마 교황에서는. 이제 이해됐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아요. 오히려 이슬람하고 되게 친했어요. 유대하고. 요즘 같이 아니래.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쪽에 있는 이베리아인들이 그래 너 한번 보자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레콘키스타 다 하고 난데 1492년도에 다 통일을 해버리네. 그죠? 이사벨라하고 통일하겠지. 이때 만들어진 나라가, 이때는 포르투갈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아라곤 왕국, 카스티아 왕국, 레온 왕국, 여기에 나바라 왕국, 피레네 산맥 밑에 나바라 왕국은 누구냐면 앙리 4세의 본거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포르투갈이 살짝 생기는 시절. 그래가지고 만들어져서 레콘키스타 하면서 얘들이 만들어져요. 포르투갈이. 언제? 중세 때.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스페인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져서 쭉 다 보니까 나라를 다 먹었을 거야. 여기 이제 안다루시아, 그라나다 막 있잖아. 코르도바하고 이런 거 있는가. 그 요래 있다가 딱 잡아먹고 나니까 이사벨라가 생각보다 되게 세요. 유대인 다 내보내. 유대인을 내보내버렸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 너희들은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고, 두 번째, 무어. 10만 명 돼요, 10만 명. 되게 많았어요, 얘들. 너 나가. 다 보내버렸어. 그 저것들끼리만 딱 있었어. 그러니까 야가 요때 통일하고 요때 이제 만들어질 때 이때 프랑크 왕국은 아직도 뭐 그냥 그거 샤를 마뉴 뭐 대제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스프랑크, 동프랑크 이거 나오는데 약해. 이쪽에 이제 오토 왕국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되는데 독일 되는 거. 그러니까 요런 왕국이 될 때만 하더라도 요거는 스고트족에 있는 이걸 물리치고 레콘키스타를 했을 때에 아라곤 왕국이 완전히 통일을 할 때에 스페인은 최고였단 말이에요. 그때에 제일 인구가 제일 많았을 때가 얘들이 300만이었는데 콜럼버스가 이제 남아메리카를 만들고 난 뒤에 그쪽으로 정복자들이 왕창 옮기고 난 뒤에 여기 딸랑 있는 게 80만 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부자가 돼 안 돼? 인구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패인의 요인. 스페인이. 네. 그런 거를 봐야 돼요. 그게 스페인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은 스페인에서는 그게 쓸 수 있는지, 내가 스페인 말을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몰라. 2번, 두 번째, 유대인하고 무어인들을 내보냈잖아. 얘들이 봉건족에 있는 귀족들한테 돈을 빌린 게 많단 말이야. 유대인들이 그런 거 잘했잖아. 돈 빌리고 장사하고 있는. 뛰먹고 달아났어. 부도가 왕창 일나네. 부르주아들이. 그래서 얘들이 정복자가 돼가 막 또 가는 거야. 어디로? 한탕 건지려고. 멕시코로. 이제 이해됐죠? 그럼 스페인은 껍데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금강이나 이런 데서 은광을 많이 가면 뭐해? 실질적으로 금강하고 은광이 거기 가면 이만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정도야. 뭐 생각보다 많이 없어. 별 거 없는 거야. 그래서 스페인은 망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얘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그때의 무렵에 유대인, 그리고 이제 그 무어, 그리고 이베리아인 세 명이 하이브리드가 돼가지고 콜라보 되는 그런 예술적인 문화가 생겼기 때문에 얼마나 문화가 아름다워요. 이탈리아 이런 애들, 프랑스 이런 애들 못 따라봐요, 중세는. 중세는 얘들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라나다 왕국, 알랑바롱 궁전 같은 것들은 예술이란 말이에요. 물론 비잔틴이나 이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잘하지만. 이제 이해됐죠? 오케이. 이게 스고트족의 왕관이에요. 이때가 600년 요럴 무비예요. 500년, 400년. 이런 왕관을 프랑스 뭐 없어. 이런 거 없어. 로마에도 없어. 스고트족이 가지고 있어. 왜? 스페인이니까. 오케이? 저게 이제 레콘키스타 만들었던 요쪽 안달루시아하고 밑에 쪽에 이슬람무. 얘들이 일로 들어가지고 일로 칠 때가 711년, 730년 정도 됐을 때는 이거 치고 피레네까지 올라가려고 막 생쇼를 다 했는데 피레네 산맥 때문에 프랑스가 점거가 안 됐던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무하메드 알리는 요쪽에 있는 애잖아요. 옛날에 유대, 그리고 그쪽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요쪽에. 이 양반이 태어난 데가 560년도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그 600년, 630년 돼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을 칭송하기 시작을 하면서 예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이슬람에. 무하메드 다음에 알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를 다 돌리고 650에서 680까지는 그걸 다 먹어버려. 이쪽까지. 이집트까지. 한 방에 그냥.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하고 정치가 얘들 한꺼번에 같이 간단 말이에요. 사람 죽이도 관계없는 거예요. 막 죽이고 하는데 이때 유대교하고는 되게 잘 지냈어요. 개종 안 해도 돼. 돈만 내 그냥. 그러고 저 가가지고 이쪽에 있는 지중해 들어가가지고 여기 있는 이탈리아 개박살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해적선 왔다 갔다 그리면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먹고 프랑스 올라가자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저들도 보니까 알렉산드라의 그리스 로마 제국같이 만들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왜? 이건 다 잡아먹었는데 이쪽까지. 어디까지 갔나 하면 저 인도까지 갔잖아. 그 얘들은 이거 오는 거는 시간 문제인데 여기서 더 이상 못 넘어가네. 뭐 때문에? 피레네 산맥 때문에. 이제 이해됐죠?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카스티아, 아라곤, 이 포르투갈, 여기 나바라, 코르도바, 레옹, 이쪽에 이제 콜롬비아가 포르투갈, 카스티아 왕국, 아라곤, 여기 바르셀로나 있죠? 카탈루니아가 여기란 말이에요. 카탈루니아, 바르셀로나, 아라곤. 되게 자존심이 세, 얘들은. 그 자기네들은 다른 나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왜냐면 얘들은 섞였잖아. 유대, 무어하고 같이. 나는 따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멕시코 가도 저것들끼리 따로 논단 말이에요. 백인 우월성을 가지고, 얘들은. 오케이? 알람브라 궁전에서의 그때 중세 때의 건축 구조, 이런 것들 보면, 얘들은 벌써 이미, 이게 알시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1100년 정도 됐을 때의 기사도, 그러니까 봉건영주고, 이 사람들은 농토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구획을 잘해요. 그래서 자주적으로 정치하고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배웠냐? 로마에서 배웠어. 그 당시에 로마 법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빠삭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르디난드에서 돈키호테나 산초가 판사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인에는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많아. 법적으로 되게 뛰어나, 그쪽은. 왜? 로마 법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고 되게 민주적으로 정치를 미리 빨리 했다. 그리고 살라만카 대학이라는 데가 볼로뉴 대학보다도 월등히 빨라요. 이게 제일 빨라, 전 세계에서. 1100년인가 그래요. 그쪽에 있는 그 볼로뉴 대학은 1200 얼마였고 옥스포드하고 저쪽에 1300이고 하버드 대학은 거의 180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1700인가 1800년대. 자, 요거 보면, 아랍은, 그거는 정식 대학이라고 얘기하기가 곤란. 서유럽이기 때문에. 그건 700 얼마에 만들어졌던, 아비나비하고 이런 애들이 만들었던. 대학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과가 만들어져요. 철학, 수학, 자연과학 이런 것들이 먼저 만들어지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자, 요거 보면 살짝 냄새가 나죠, 이제, 스페인에. 건축이 뭐를 닮았다? 얘들은 막 날린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누구하고? 세계가 뭉친단 말이에요. 그게 스페인의 특징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요런 것들. 자, 그리고 언어가, 4개의 언어가 돌아가요. 히브리어, 유대어, 그리고 그 라틴어, 4개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얘들은 서로에 대해서 이 4개를 다 한단 말이에요, 지식인들청은. 그리고 문맹률이 그렇게 글자를 아는 사람이 상당히 높아요. 유럽에서 제일 뛰어났어요. 자, 여기 이제 이사벨라하고 그거였고, 이제 이게 콜럼버스가 갔고, 만났어요, 이렇게. 그제 4차, 뭐 1차, 2차, 3차, 4차,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일로 갔다가, 이거 아닌 개벼? 이것도 아닌 개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인도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이건지 몰랐단 말이에요. 오케이? 제가 아닌 개벼 하다가 이제 만났어. 몬테 알반 대가 있고, 막 이래 되니까 얘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지. 제임스 타운하고 저쪽에서 이제 메리 플라워가 왔을 때하고 완전히 다른 동네예요. 여기는 유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왕이 있고. 뭔 소리? 이게 뭘 말이 안. 저쪽은 북아메리카 인디오들은 저쪽에 있는 알라스카에서 오는 우리 아시아 쪽에서 내려왔다 뭐 이상한 얘기인데 그건 알 필요 없고 어떻든 그런 식으로 추장 정도 레벨이었지 이 사람들처럼 왕국은 만들어져 있지는 않았다. 자, 이 사람들이 벌써 이미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왕정을 만들었고 문화유적지를 3000년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등등 많잖아. 그죠? 이렇게. 이런 것들도 있고 피라미드도 있었죠. 그죠? 자, 이게 이 사람들의 신화예요. 이교도 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뿌리예요. 자, 이 사람들 뿌리를 볼게요. 이런 식의 다 신이에요. 이 사람은 동물신이고요. 한 사람 몸, 한 동물로 된 게 아니라 짬뽕 동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아킬레우스 뭐 등등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인격으로 되어 있는 사람 신이잖아요. 사람으로 형상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뭐 조금 다르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뱀 있고 이쪽에는 뭐 깃털 달렸고 등등. 근데 이 사람들은 회생제의라 그래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이 사람이 희생을 해요. 자기 몸을 들쳐서 죽어요. 나중에 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죽어요. 그런 신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신화가 되게 이 사람들은 독특하고 거의 사람의 어떤 그런 부족들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고 전쟁의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이랬고 여신도 있고 그래서 앙리무어가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걸 만들어내요. 그때의 이 사람들의 모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뒤르가 카를 5세하고 뒤르하고 잘 알아요. 뒤르가 카를 5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네들 나라로 들어오니까 이런 그림이나 이런 조각이나 돌 조각 같은 거 있잖아. 뒤르가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콜럼버스가 가져왔던 이런 것들. 오케이? 자, 요런 모양이 있어요. 이건 뱀이고, 이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반인반수가 되죠. 네. 이런 모양이 나오고. 이게 알린체라고, 시간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멕시코의 왕국의, 아스카테 왕국의 딸인데, 이 사람이 여자가 도와줘요. 누구를 도와주느냐면, 이 사람을 도와줘요. 멕시코 정복을 할 때, 코르테스를 도와줘요. 그 코르테스가 아까 전에 영접을 받잖아. 영접을 받을 때에 옛날에 자기들을 위해서 죽었던 신이 다시 돌아온 사람이라고 해요. 목테수마 왕이
그 사람을 영접을 해요. 알린체가 자기 이제 번역 겸 말도 통하고 부인이 되어서 하는데 나중에 이제 부인이 본국에서 오게 되죠. 자, 요 그림은 볼게요. 리베라 그림이에요. 잭슨 폴록이에요. 잭슨 폴록이 그렸던 인디오의 모래 그림이라는 거 봤죠. 그래서 그 다음에 리크레스나하고 비슷비슷하게 가다가 탄생 나오고 그 다음에 뭐로 가요? 액션 페인팅으로 넘어가죠. 그때 인디오 그림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 그랬죠. 보세요. 상당히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리베라가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인디오들의 그림들이 옛날 자기네들의 왕국에서 이런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형태가 어때요? 이집트 그림하고 많이 다르죠. 자, 이런 조각들은 남아메리카 조각들이에요. 그때 우리가 피카소가 이야기했던 아비뇽 그릴 때의 아프리카 조각하고는 다르죠. 그때 19세기, 20세기에 피카소가 거기 있을 때, 세탁선에 있을 때, 디에고 리베라도 그 같이 있었죠. 디에고 리베라도 그 같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피카소하고. 문명의 장난이죠. 식민지잖아요. 디에고 리베라는. 그때 벌써 이미 자기 나라에서는 너무나 많은 내전들이 생기고 있었고, 피카소는 본국에 있던 애였고, 그림을 배웠고, 나중에 디에고 리베라 그림을 보면 큐비즘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게 사실 매지컬 리얼리즘으로 돌아가게 되죠. 프리드 칼로 만나고 난 뒤에, 벽화를 그리고 난 뒤부터. 근데 확실히 비슷하죠? 피카소가 이렇게 좋아하게 되는 동기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에 대한 동정이 그게 아니라 스페인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남아메리카에 대한 유토피아적인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에 화가들이 많아요. 파리보다. 잽도 안 되죠. 몇 명 안 되잖아. 기억해 볼까요? 피카소 있었죠. 자, 그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제일 훌륭한 엘 그랬고, 그거는 조금 다른 피지만, 크레타 섬에서 내려왔지만, 뭐 어떻든. 그리고 벨라스케스 있었고, 리베라 있었고, 무리오 있었고, 주르바란 있었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고야 있고, 끝이잖아. 고야가 그때가 이제 그 로코코, 신고전주의, 막 이런 그림들이잖아. 낭만주의 그림일 때. 대표 주자야, 한 사람. 축구를 12명인데 이 사람 혼자 뛰네. 자기가 다 축구를 해, 고야는. 천재지, 그 사람은. 고야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프랑스는 엄청 많잖아. 막 다비드부터 시작해가 막 그 누구야 막 그 들라크루아까지 막 한 수백 명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얘들은 고야 한 명이에요. 근데 잽이 안 되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갈게요. 쭉 있다가 이제 뭐 인상파 한 명도 없어요, 이쪽에는. 물론 있어요. 인상파가 그 스페인 인상파들이 뭐 루시뇨라고 뭐 몇 명 있어. 근데 그건 다 제껴버리고 피카소 1800년대 빵 한 명 내보내서 이때 보면 이 사이는 막 여기는 엄청 많잖아. 르동부터 시작해가 마티스까지 막 그죠? 조지 브랑크부터 시작해서 앙드레 듀랭 엄청나게 많은데 그리고 나비파까지 다 치더라도 피카소 한 놈하고부터도 안 돼요. 그 다음 또 쭉 있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마지막에 후한미로 살짝 하나 등장한단 말이에요. 초현실주의. 달리 두 명 딱, 많지도 않아. 딸랑 두 명이야. 안 돼. 잽도 안 돼, 이게. 저쪽에 막 초현실주의 난리 났잖아.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이런데. 뭐냐? DNA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의 그림의 특징은 구상이야? 아니면은 추상이에요? 100% 구상이에요, 사람들은. 그죠? 그 안에 있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동물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신들이 목태수막, 태사꽃, 막 아까 그
왜냐하면 그 여신들이나 이런 그 임신의 신들이 전부 동물이에요. 예. 이거 봐. 귀엽죠? 토우, 코로난데스, 여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힐텐. 이렇게 그렸어요. 크로테우스. 이 사람도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죽었던 인간들을 위해서 죽었던 그런 신으로 되어서 이 사람이 환생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여자가 그런 식으로 저 나라 왕국에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목테스마가 아우 네가 와서 왕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은 왕국을 아주 쉽게 접수하게 된다. 욕심이 가득하다, 그죠? 이게 코르테우스고, 이때 이제 목테수마 왕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인디오들이 그 스페인 병사들을 영접을 하게 되죠. 오히려 영접을 해요. 그 서로 영접하면서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개화시켜주는 조건으로 당연히 너희들은 내한테 돈을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앵코 에티마라고 그래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 일본 애들이 우리한테 그 이야기 했던 거란 말이에요. 너것들이 개화시켜 줄 테니까 내한테 봉사해야 돼 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벌써 이미 그쪽에 있는 인디오어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뭘 주고 많이 줘요. 요게 이제 아주 유명한 신이에요, 이게. 이름이 너무, 이 사람들 이름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 게살코아틀이라고, 게살코아틀. 이 사람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떠나간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고 너희들을 살리마 예수식으로. 그래서 갔는데 얘가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누구로 되었어? 코르테스가 되었어. 신화로. 이래야 맥힌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오르코라는 화가예요. 아시죠? 디베로하고 되게 친해요. 시게로하고도 친하고. 오케이. 자, 이런 문화 유적지들이 이쪽 나라에 상당히 많죠. 이거는 지오그래픽이 거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알 필요가 없고요. 이게 이제 금강에서 이렇게 은광에서 이제 묽은 패는 노예 인디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농토에 대한 그게 있단 말이에요. 아까 스페인도 거기 있다 그랬잖아요. 봉건 영주가 되었을 때 농지제에 대한 시스템이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에 따라서. 얘들도 그게 있었던 게 인디오는 없었어요. 걔들은 왕국이 없었기 때문에, 문명이 없었기 때문에, 북아메리카는. 근데 얘들은 아스텍하고 이런 데는 있었기 때문에 얘들이 가지고 있는 구획 이런 것들이 딱딱 결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약간의 공산주의식으로 자기네들이 촌락 중심으로 봉건 영주제식 비슷하게 가고 있었는데 돌아가지고 너희들이 너희들 문명, 내가 언제 문명을 해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얘들이 이래 이야기하는 거야. 야, 옛날에 우리가 신이 이래가지고 왔기 때문에 새로운 신이 오셨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명을 주고 약간 그런 식으로 했겠죠. 그래서, 반대하고 전쟁 일으키는데 잽도 안 되잖아. 요때에 이 사람들이 칠레, 아르헨티나 소가 되게 고기가 좋죠. 원래 여기 소가 없었어요. 어디서 가지고 왔다? 마라고 소는 스페인에서 가지고 왔다. 포도, 올리브 전부 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담배, 그리고 난 뒤에 많던데. 고추, 등등등등. 향신료 전부 다. 이게 포도씨가 은광이 되게 많았는데, 은광으로 처음에 금광, 은광인데, 이거는 그렇다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요거가 이제 중간에 카를 5세에서 펠리프 2세로 넘어가면서 이제 펠리프 2세가 얘의 언니 마리, 그죠? 헨리 8세의 큰딸이 말이죠. 그 사람은 결혼했는데 걔가 가상 임신해가 죽어버렸다, 일찍. 그래서 이제 펠리프 2세가 이혼당하고 스페인에 있는 동안에 얘가 이제 올라오잖아. 그죠? 제임스 이제 6세하고 이제 등등 스코틀랜드 그건 알 필요 없고. 아무튼 이 여자가 누구하고 싸움 붙는다? 무적 함대인 스페인하고 한번 붙어. 펠리프 2세하고. 개박살 나잖아. 스페인이. 왜냐면 얘가 이제 워낙 그쪽으로 금강이 많이 오니까 얘가 해적을
드레이크라는 해적이 있잖아요. 걔가 물건 훔쳐가지고 얘한테 반땡이 하작하는 거야. 그리고 걔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걔들은 기동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지중해 쪽에는 이 풍향이 밤하고 낮이 달라. 그리고 계절이 달라가지고 북서풍하고 이 남동풍하고 이게 따로따로 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민첩이 해야 돼. 그리고 특히 거기 지나가는 그 해안은, 스페인하고 그쪽에 있는 해안은. 그러니까 무적 함대는 어디를 갈 때 쓰느냐 하면은 저 멀리 원정 갈 때, 지중해 통해가 저쪽으로 막 오스만 투르크족 가고 이렇게 싸울 때, 네판토 뭐 해전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싸움할 때 얘들이 있는 거고, 그 바로 앞에 갈 땐 필요 없어. 그러고 막 그 안에 있는 육군들 엄청나게 태워가지고 얘들 죽일 필요도 없는데 너무 많으니까 그냥 있다가 다 굴러 떨어져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메갈이 없는 이 해적선들이 가가지고 다 박살을 내버리니까, 얘는 막 쾌재를 부르네. 근데 그런 것들이 왜 나오느냐 하면 유연성이 없단 말이에요, 왕이. 능력 있는 유대인이나 무어인들을 다 쫓아보냈잖아. 그럼 얘들 밑에 애들이 그렇게 경직되어 있는 왕한테 왕 집권적으로 가지고 있는 애들이 뭘 하겠어요? 이제 슬슬 잠올 때 됐네. 자, 아무튼 이게 무적 함대 이래가 개박살 나고, 여기 누구다? 엘 그레코가 이제 해서, 어떻든 스페인은 아까 잠깐, 누가 그랬지만, 중앙 집중식으로 해가지고 왕 권력이 이때부터 워낙 절대 왕정이 세기 때문에 얘들은 종교 아니면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종교도 저쪽에 있는 로마에 있는 교황에 있는 권위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기 때문에 카를 5세나 펠리프 2세는 종교도 자기 밑으로 들어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그게 자기 할아버지하고 이사벨라하고 페르디난드가 그렇게 레콩키스타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고, 식민지를 만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레콩키스타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그 전 세계적으로 스페인 제국을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됐죠? 그래서 르네상스가 없단 말이에요. 르네상스가 있을 게, 르네상스는 이탈리아 쪽에서 이제 장사하고 왔다 갔다 그리면서 이슬람하고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상업적인 지역에서 내가 돈 주세요 라고 할 때 이게 르네상스가 있는 거지. 그냥 누구 밑에서 있으면서 일하는데 뭐 르네상스를 개뿔.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세르난데스란 말이에요. 누구다? 돈키호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죽을 뻔했어. 종교 재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에라스무스 때문에. 에라스무스는 네덜란드인데 이 사람이 철학적으로 신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권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삶이 더 중요한 인간들한테서 더 그걸 해야 된다라고 우신예찬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 죽이려고 막 작정하고 펠리프 2세가. 근데 이 사람은 교묘하게, 이 사람의 스승이 이 사람의 제자예요. 왜냐면 나이가 그래 이 사람은 1470, 80 이럴 때고 한스 홀바인하고 나이 비슷하니까. 아시겠죠? 이 사람은 거의 1500년대, 이 사람은 섹스피어 나이잖아. 거의 한 7, 80년 정도 되니까 이 사람 제자의 학문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그땐 종교재판에서도 박살난단 말이에요. 돈키호테, 이게 이제 구스타프 도레 알죠? 돈키호테 되게 많이 쓴 사람이고 요거 나오고, 이 사람은 르네상스의 전형적인 이런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는 그림을,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는 게 바로크잖아. 아까 얘기했던 벨라스케스, 기도레는 저쪽 이탈리아 쪽이고, 리베라, 주르바란, 그렇죠? 네, 무리오. 자, 이 사람들하고 저쪽에 이탈리아에 있는 바로크 화가들하고 그림이 어떻다? 완전히 다르다. 자, 벨라스케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한테서 그 바로크 그림이 있나? 이 사람은 사실주의 화가예요. 그쵸? 철저하게 궁정화가로서만 딱 역할을 했고, 나머지는 이런 그림 그렸단 말이에요. 누구? 난쟁이 이런 사람들. 누구처럼? 제리코처럼. 아주 인디비주얼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한테 배웠다? 이런 그림들의 풍향을 돈키호테란 말이에요. 벨라스케스는. 오케이? 그러니까 바로크가 종교적으로 가는 것보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종교가 조금 약했단 말이에요. 벨라스케스는. 이해되죠? 그러니까 벨라스케스가 그나마 스페인에서도 먹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자, 이건 누구다? 카를 2세, 펠리프 4세의 아들,
필리프 4세의 아들이 카를 2세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유전병 있고 난데 얼마 있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딸이 누구다? 마르가레타, 얘. 그쵸? 그 얘를 이제 뭘로 하려고 그래서 이걸 그림 그린 이유 있잖아요. 두 가지인데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걸 그렸다 아니면 내가 들한자가 그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내가 설명 시간 했잖아.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 필리프 4세 왕하고 이게 왕비가 필리프 4세 왕비가 이거 어디서 프랑스에서 온 여자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사진에 왕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진이 아니라 그림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 장치를 거울을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왕하고 왕비가 여기 있고 얘들이 나를 보는 거예요. 응원하러 온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그림은 벨라스케스가 그려놓고 난 뒤에 필리프 4세의 집무실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럼 집무실에 있다는 건 내 자화상을 보려는 게 아니라 내 애들 노는 거 본단 말이에요. 그 처음에는 이 그림이 없었어. 근데 이놈이 이거 넣네, 이거를, 지가. 그러니까 애매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할 줄 아는 애가 누구다? 벨라스케스란 말이에요. 그 처음에는 이걸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왕이 두 사람 있는데 이것들을 재롱 뜨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죠? 그럼 이걸 왜 그렸느냐? 요것을 레오폴드 1세, 저쪽에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그쪽에 결혼을 했잖아. 근친상간.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얼굴이 내 딸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벨라스케스는 그런 굉장히 장치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반야이크 있잖아. 똑같잖아. 뒤쪽에 있는 신부, 아로놀피니 초상하고 비슷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돈 조바니 이거는 필리프 4세를 통해서 그렸던 거고 이게 바로크의 양식의 이슬람적인 요소하고 같이 나오죠? 오케이. 자, 요거는 누구냐 하면 이게 칠레에 얘들이 이제 그쪽에다가 그걸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바로크 그림을 그려요. 바로크 조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바로크 조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흑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혼혈아죠. 이 이름이 알레이자지뉴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혼혈이 생겼죠. 알레이자딩요라고 얘기해요. 그쪽에 아메리카에서는. 미국에서는 자지뇨라고 하고 이건 알딩요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그린 걸 이렇게 조각을 한 거 보면 베르니니보다 낫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바로크적인 이런 요소들이 오히려 스페인에서 이런 조각이 없어요. 알레이단지뇨 하는 애가 이탈리아 가서 조각을 공부한 애가 아니라 그냥 예수의 신부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그걸 이 사람은 창조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런 후예들이 누구다? 라틴 아메리카라는 거예요. 자, 콜로니에서의 계급 볼게요. 페닌슐라에 나오는 이베리안 스페니시 아리스토크라트, 그러니까 이달고라고 하는데 귀족, 이베리아인, 유대인, 이런 사람들, 저것들 순수 혈통, 여기에 있는 사람에서 자식이 놓게 되면 이건 백인이라 그러고 이거는 1등. 페닌슐라에서 이베리안 스페니시 아리스토크라트라고 하는 귀족이에요. 이달고. 크리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페닌슐라의 자식들, 그러니까 이쪽에 가서 저쪽에서 이제 인디오하고 붙어 먹던 자식 하나 낳았어. 크리올. 메스티소, 요것도 혼혈. 그 다음에 물라토, 요것도 혼혈. 그 다음 단계에 아메리칸 인디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들은 제일 밑에 거. 요거보다 더 밑에가 아프리칸 슬레이브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들은 벌써 이미 이런 단계로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다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볼던 목테수마는 어디 들어간다?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안이죠. 그러면 그쪽의 왕은 내한테 잽도 안 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정복하러 간 자.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의 마음 슴슴이하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저쪽에서 그거 돈 된다더라 한번 가보자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두들 맞고 온 애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벨라스케스 친구도 있고 뭐 등등.
여기 올 때 영원히 여기서 살아야지라고 해가지고 모든 거 집 정리하고 일로 와요. 그럼 귀족들이나 이런 애들이 아니지. 여기서 한탕 쳐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메리플라워 타고 온 애들은 아니지. 얘는 여기 살아야 돼, 얘는. 그러니까 걔들이 진심하는 말이에요, 진심. 그래서 얘들이 복음주의하고 반지성주의라는 게 너무너무 복음주의의 그쪽에 있는 개신교들이 미국이 가장 많단 말이에요. 분파가 막 그냥 해가지고 그걸 늘려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복음주의가 너무너무 강해서 황무지 개간하고 이런 걸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자마자 많이 죽었어. 자, 이때 중요한 거. 이때 멕시칸하고 칠리하고 등등등등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가가지고 막 이래 했지. 인디안들은 어떻게 숫자가 돼 있을까? 다 죽어버려. 순수 애들이니까. 병도 없고, 얘들은 더러운 병들 많잖아. 그러니까 센 놈들이 들어가 다 죽여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또 많이 죽였어. 왜 그러냐면, 얘들은 문명에서 일어날 만한 가치가 없는 놈이라고 저것들끼리 판단을 해버려가지고, 몰아가지고 다 죽여버린단 말이야. 그런 작업들도 했어요, 얘들이. 정말 나쁜 놈들이란 말이야. 지금은 나쁜 놈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광기가 얘들한테만 있었느냐? 아니란 말이야. 그럼 스페인하고 프랑스하고 싸움할 때, 아이고, 안녕하세요. 싸움 정당하게 합시다. 우리끼리 신사협정 아니잖아. 죽이뿌리잖아. 그거하고 뭐가 달라? 그 무어인들이 와가지고, 이탈리아에 와가지고 저쪽에 있는 제노아나 시실리아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이탈리아 애들 습격해가지고 막 사람들 죽이고 할 때, 아우, 니는 카톨릭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내가 니를 갖다 이 돈 내.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 다음날까지 안 가져오면 너 죽일래. 라고 이야기 안 해. 그냥 죽여버린다. 그 잡아가 확 많이 가져가가지고 튀니지나 이런 데서 노예선에 태워버린단 말이야. 그런 거의 상황으로 같이 봐야 돼. 이걸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보라고요. 자, 생긴 게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나왔는데,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라틴 아메리카가 약간 아프리카하고는 좀 다르죠. 오케이. 여기 로사스라고 아르헨티나 독재자예요. 얘도 크리올. 이런 애들 되게 많아. 엄마, 아버지. 근데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왜 나는 이렇게 나서 이렇게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 고야. 고야를 볼게요. 이 사람 두 사람을 이건 장자크 루소야. 되게 잘생겼어. 호베아노스. 이 사람이 프랑스의 장자크 루소야. 그러니까 그때에 아까 잠깐 이야기할게요. 자, 그러니까 카를 2세가 죽지. 그 밑에 새끼가 있어 없어요? 필리프 4세한테는. 없어. 그럼 이게 아까 얘기했던 안나를 통해 가지고 레오폴트한테 결혼시켜 가지고 옛날에 요런 거 있었잖아요. 저기 앤 여왕의 이제 죽어가지고 저쪽에 이제 메리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제 네덜란드하고 같이 가잖아. 윌리엄 메리. 공동정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가능했던 게 어디냐면 저기야. 영국. 영국은 여왕이 있었잖아. 엘리자베스가. 근데 여기는 안나를 통해 가지고 스페인에서는 안 돼요. 프랑스하고 똑같아. 살라미법인가 뭐 하나 있잖아, 그거. 그러니까 아무튼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얘는 왕위를 누가 계승을 해야 돼. 그게 나온 게 필리프 5세란 말이에요. 누구? 루이 14세의 외손자. 걔가 여기 온다. 필리프 5세. 그 필리프 5세가 와가지고 잠깐 있다가 자식을 또 하나 뿌린 게 페르디난도 6세를 낳아요. 그럼 어떻든 놓고. 그 다음, 카롤 3세를 낳았는데 카롤 3세가 이게 묽은 게 일을 잘했어. 열심히 했어. 근데 카롤 3세가 죽고 나니까 카롤 4세가 되네. 그게 아까 전에 말했던 가족도가 나오는 게 그게 카롤 4세. 얘는 완전 개 잡놈이야, 이게. 자기 마누라는 아까 루이 15세의 딸인데 걔하고 결혼했는 왕족끼리 결혼했는 이것도 근친이죠. 왜냐면 스페인은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 왕이 안 무너지니까. 그래 놓고 난 뒤에 얘는 고도이라는 재생하고 눈이 맞아버렸네. 그러니까 걔하고 노는 거야. 얘는 멍청하게 놀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스페인에 있는 예수교 애들이
예수회 소속 있잖아, 예수. 카톨릭에도 수사에 있는 예수, 프란치스코, 예수회가 따로 있어, 수사들이. 그 사람들을 다 쫓아보내버린단 말이야. 얘들이 왜냐하면은 계몽주의자들이란 말이야. 장자크 루소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어디로 보내냐면 정은 남미로 보내버려. 그래서 해방신학이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남미에 있는 카톨릭하고 이 이탈리아 본토 서유럽에 있는 카톨릭하고는 많이 달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서강대학하고 카톨릭대학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했나? 펠리포 5세까지 했고 고야까지 했고 아무튼 요게 이제 요 사람이 너무 아까 얘기했던 카를 4세가 너무나 섭정하고 막 개판 고도이하고 뭐 엉망으로 일을 하니까 나폴레옹이 설무 쇼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떻든 개혁이 생기고 그쪽에 프랑스 혁명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몽주의를 막 이제 울부짖는단 말이에요. 그때 고야도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계몽주의는 좋은 거잖아. 우리 보통 시민들이 같은 평등 사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누가 1798년도에 나폴레옹이 쳐들어오네. 그 스페인을 개박살을 내면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저거 형 조세프 보나파트를 왕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시실리아하고 둘이. 왕을 만드니까 스페인은 안 그래도 원래 샤를 2세인 부르봉 왕가였는데 나폴레옹이 와가지고 왕을 때로 새로 씹네. 그러니까 얘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계몽주의자인 것 같은데 나폴레옹이 그렇지만 얘가 외계인이잖아. 아까 했던 부르봉 왕국에는 그 펠리포 5세부터 시작해서 왕위 계승 전쟁에서 나왔던 그 놈하고도 똑같은 새끼야라고 해가지고 얘들은 노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런 그림을 그린단 말이야. 이거. 프랑스 군인들이고 여기에 있는 스페인 왕궁정에 있는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버전이 있어. 처음에는 이래 그리려고 그랬다가 델라쿠라식으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굉장히 마네식으로 그린단 말이에요. 두 개 버전이 나오죠. 요렇게 그리는 그 상황을 가만히 보면 얘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샤를 4세로부터 구해주려고 프랑스는 왔는데 나폴레옹에서 좋은 마음에서는 근데 역설적으로 고야는 노해버린다. 왜? 이제는 자주 독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고야는. 이해됐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장자크 루소인 호베이아노스라는 애는 아닌데 나폴레옹은 우리를 도와주러 왔는데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하고 고야하고는 달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야가 얘를 다시 이렇게 고민하는 걸로 카프리초소에서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고야의 이 블랙 페인팅 많이 봤죠? 오케이. 자, 이게 리베라. 저항의 리액션을, 어게인스트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혁명에 대한 어떤 그림들이 얘한테 많이 나오잖아. 프리다 칼로도 보면 굉장히 사회주의자잖아요. 그죠? 공산주의자고. 게르니카. 얘도 이런 식으로 그리죠. 고야도 그리죠. 자, 고야는 딱 스페인은 저항 정신이 끝내주는 나라예요. 잘 참고 잘 가지만 한번 수틀리면 끝난단 말이에요. 오케이? 처음엔 멕시코에서 딱 해가지고 얘들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저 캘리포니아까지 갑니다. 그쵸? 그 캘리포니아에서 전쟁애가 다 내려보냈는 게 미국하고 전쟁애가 개박살 나가지고 얘들이 멕시코로 만들었다. 그 전까지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얘들 끝까지 올라갔어요. 캘리포니아까지. 얘들 생명력 끝내줘요. 스페인이. 그 게릴라전 같은 거 잘하고. 그래서 저쪽에 있는 스페인, 라틴 아메리카의 내전에서 싸움하는 거면 체바케라 같은 애들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보면 게릴라전에 굉장히 뛰어난 게 스페인의 내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이게 디에고 리베라. 이거는 마네, 게르니카, 고야. 고야의 그림을 되게 많이, 그쵸? 오케이. 자, 그런데 이때 마네가 에밀 졸라하고 나폴레옹 3세를 뒤지게 욕했잖아요. 그래, 그때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갯놈의 새끼 하면서.
왜냐하면 나폴레옹 3세가 1848년도에 프랑스 대혁명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나폴레옹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가 자기가 이제 쭉 올라와 샤를 9세, 10세부터 쭉 밀어오다가 이제 제2헌정을 통해서 1848년도에 잡아요. 잡고 난 뒤에 이놈이 법을 바꿔가지고 다시 지가 대통령이 되어버리면서 왕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마누라가 누구냐면 외전인데 되게 예쁜 마누라가 있잖아. 걔가 스페인 여자야. 이 스페인 여자가 나폴레옹 3세한테 이제 우리도 스페인도 저래가지고 독립하고 이제 막 해가 라틴 아메리카가 개박살 나고 나니까 우리도 뭔가 식민지 한번 해보련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페인이 저래돼 있는 거는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스페인의 부활을 한번 시켜주지 않으련.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 그렇게 해볼까라고 하고 있던 터에 멕시코에서 독립하고 있는 왕정파들이 얘들 내진 내려나면 혁명한테 막 두드려 맞으니까 야, 나 좀 구해줘. 우리나라에 다시 왕을 하나 보내줘. 그래서 보낸 게 맥스밀리안 1세를 보내서 해결을 하려고 나폴레옹 3세가 잔머리 굴리다가 나폴레옹 3세가 1867년도 보불전쟁이 1870년도 생기는데 3년 전에 맥스밀리안을 손을 놔버려요. 더 이상 못 구해준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와이프인 벨기에 샤롯데 공주는 이탈리아부터 제가 왕까지 막 편지 서든 게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우리 남편 구해달라고. 아무도 안 구해주니까 에밀 졸라하고 샤를 보드렐러 같은 사람들이 나폴레옹 3세를 굉장히 비난한다는 사람 이용했다고. 그게 그 사건이에요, 이게. 오케이? 누구다? 샤를 2세. 이건 펠리프 4세. 아하, 요거는 저거 남편, 얘 남편. 레오폴드 1세. 얘의 엄마가 얘의 동생 안나, 고모의 아들하고 결혼하잖아. 요거 아까 얘기했던 펠리프 5세, 샤를 2세 죽고 난 뒤에 요거 펠리프, 루이 14세의 외손자. 요건 확실히 다르죠, 요쪽하고, 피가. 요거 피 아니잖아요, 그죠? 부르봉 왕가란 말이에요, 이거는. 오케이? 펠리프 5세 이름을 달고 돌아가지고, 카를 2세 다음으로 이제 정치를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애가 페르디난드 6세. 얘는 이제 약간 이복, 아까 얘기했던 샤를 3세의 이복형인데, 어떻든 얘도 왕을 잠깐 하다가 죽었고, 요게 이제 모양이 나오잖아, 이제 이게. 여기 아까 이제 샤를 3세. 일 잘했어요, 놈아. 요게 이제 멍청하게 생겼잖아, 이게. 요거 샤를 4세. 요 고도이, 이제 마누라. 요거는 누구? 어디 마누라? 요거는 벨기에. I'm sorry. 요거는 루이 14세의, 루이 15세의 딸. 오케이. 여기 아까 제 샤를 4세. 여기 아까 전 루이 15세의 딸, 요건 이제 페르디난드 7세, 요건 사위, 카프리치오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버섯마야. 자, 이거는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이거는 자기가 원래대로의 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자기가 자기 상상으로 누드를 그렸다. 고야가 누드를 그렇게 그리는 마야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이걸 그렸느냐 하면, 이걸 그린 게 아니라 이것을 그린 이유는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중에 대한 시선이란 말이에요. 고야는. 고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몽주의자였다. 고야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딱 가니까 이제 나폴레옹이 딱 쳐들고 나니까 이제 독립전쟁이 생길 거 아니에요. 라틴 아메리카에. 그게 이제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질문하세요. 뭔가는 알겠는데 뭔가는 모르겠고 왔다 갔다. 이건 그래도 철학보다 월등히 쉽잖아요. 그죠? 월등히 쉬워요, 이거는. 근데 이것은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 더 자세히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책을 읽으면 돼요. 읽어서 이걸 살을 딱 붙여서 나중에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 칠레, 그러면 이제 요거 예고편을 보여드리면 멕시코, 쿠바 이쪽에 위쪽에 있는 카리브해는 못 살아요. 여기는 전쟁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렇게 했는데 멀리 떨어진 나라일수록 잘 살 거 아니에요. 나라 조금 멀리 이렇게 자유로우니까.
그러니까 페루, 아르헨티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처음에 인구가 8만인가 그런데 나중에 한 10년인가 그 정도 돼버리니까 거의 100만 명이 막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탱고예요, 탱고. 투탱고. 탱고는 남자끼리 추는 춤이었어요, 처음에.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신천지에 와가지고 돈 벌러 왔던 사람들이 사창가를 만들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사창가 여자하고 추는 게 섹슈얼리티가 가미된 것을 탱고로 이제 같이 변형이 됐고, 그럼 그때에 그게 역수출을 해가지고 파리로 넘어가요. 그 탱고가 완전히 부활이 됐습니다. 1868년, 70년, 80년 이럴 때는 파리에서는 탱고가 완전히, 플라멩고는 거기에 갖다 대지도 못했다. 플라멩고는 탕게라는 것 자체가 만진다라는 뜻. 우리 예수님이 탕게를 나를 돈터치 가준단 말이에요. 탕거는 치다, 만진다 이런 거지. 그 내용 안에 있는 그 이베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애환, 그러니까 무슬림 그리고 무어인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애환을 표현해내는 그런 것들이고, 탕고하고는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삼바, 브라질은 흑인이 먼저 나온 이유는 브라질은 약간 오른쪽에 아프리카에 가깝잖아, 이게. 그죠? 대서양 쪽에 가까우니까 얘들은 바로 그냥 포르투갈이 이쪽에는 아프리카부터 먼저 들어갔거든. 그래서 이걸 브라질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노예를 먼저 건드렸던 데가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스페인은 저 위쪽에 있는 페루하고 이런 쪽에 들어갈 때는 인디어하고 싸움했지, 그때 아프리카 애들은 안 들고 들어온단 말이야. 왜? 지금 얘들하고 지금 싸움해가지고 금 부수내기도 바쁜데 금탄광이 막 흥행이 될 때 그때부터 이제 아프리카 애들 들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은 브라질하고의 아프리카, 그래서 애프로 아메리카가 더 빨리 나온 데가 브라질. 그래서 얘들은 삼바가 가보면은 걔들이 흑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브라질은. 그 페루나 아르헨티나 이런 데는 백인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돈이 많이 나라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가 딱 끝나고 난 뒤에 전범들 있잖아. 걔들이 대기업 관할했다 그러잖아. 돈 엄청 많단 말이야, 걔들이. 그걸 가지고 튄 나라가 아르헨티나라.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돈을, 걔들은 안 내보내줘, 전범을. 왜? 돈 들어왔는데.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아직까지 잘 살아요. 멕시코나 쿠바나 이런 데에 비해서 베네수엘라, 라미, 페루, 과테말라, 칠레는 좀 나아서 칠레는 그 초석하고 저기 구리가 되게 많아가지고 장사 잘했어요, 그때. 그